개장하고 9시 30분 4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핫한,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슈로 들어가 보기 전에 오늘도 또 올라요. 상승 출발해준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된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55% 오르면서 3,231선 돌파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800선 위에 안착하면서 계속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 왜 오르는 거예요? 확실히 시장에 이야기했었던 관세 이제 상관없다. 상관없다. 라는 점이 확실하게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기대치를 많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지금 뭐 추가적인 관세 협박과 압박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는 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8월 달 우리가 마감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나라 2+2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월 25일에 또 이동을 집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잘 안 됐다고 해서 이거 악재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악재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왜? 그냥 협상의 과정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시장 내에서 지금 팽배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이라는 점이에요.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스탠스가 달라졌어요. 자, 사퇴랑 해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그렇죠. 어찌되었던 파월 연준 의장이 물러나는 거니까. 자, 근데 해임은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축으로 연준의 중립성을 훼손시키면서 해임을 시키는 거다라고 해임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사태는 파월 연준 의장이 압박에 못 이겨서 알아서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압박은 계속되고 있으니 그러면은 뭐로 가든 도로 가든 금리 인하 하겠구나. 그렇죠. 시장에 이 기대감들이 깔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거나 내지 올라가는 종목들, 금리 인하에서 가장 기대치 높은 종목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섹터의 흐름까지. 그래서 시장 자산들이 지금 바닥권에 오히려 저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바이오고 이미 고평가 밸류에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쪽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해당 섹터들의 강세로 인해서 현재 시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들도 하나 두 개씩 방금 뉴스가 하나 떴네요. 네, 방금 속보로 취소가 들어왔거든요. 나왔답니다. 네, 요새 베센트. 제가 말만 하면은 다 취소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살짝 관련해서 다뤄봤는데 베센트 재무장관 측의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25일에 예정이 되었던 2+2 통상 합의가 취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긴급한 일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식이 방금 들어왔는데 시장 영향 얼만큼 좀 미쳐줄까요? 시장 영향도는 일단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협상은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악재적인 이런 생각도 가지고는 가야 돼요. 와, 관세 협상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나라한테 뭐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매기겠다라는 이야기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협상을 할 거고 기간은 그대로 늘려놓을 거잖아요. 나오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죠? 반도체 관세 협상에 대한 압박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지금 4월 달에도 뭐 상호 관세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세 발표할 거다. 7월 달에도 반도체 관세 곧 발표할 거다. 협박만 계속해 하고 있거든요. 아직 말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반도체 관세 내리면은 우리나라 피해뿐만 아니라 본인 자국 내 반도체 기업도 피해를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못 건드리는 건데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에 충격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어차피 협상의 일환이다라고 하면서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 전까지만 참고해 보시고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물론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이나 내지는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해야 될 법한 구간이 거의 다 온 거는 맞습니다만 당장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은 안 빠진다. 크게 하락분은 강하지 않을 것이다. 눌리면 또 사는 자리다 라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눌리면 또 사는 자리다라는 문장 꼭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노이즈가 좀 발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협상은 이루어질 거니까요. 계속된 기대감 가져가 보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개막을 하면서 오늘도 실적 발표 기업들이 대거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실적 발표 기업들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고 좀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하는지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금융주입니다. 견조한 실적 전망에 힘입어서 또 주주 환원율 50% 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일단 오늘은 KB금융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금융주 실적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은행주, 금융, 그 지주사, 생명, 보험 이쪽 섹터들 같은 경우에 고금리 장기 지속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있어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는 주가가 비싸다. 네, 너무 올랐다. 너무 올랐다라는 평가가 많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일부 동의를 하긴 합니다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앞서서 우리 시장 증시 상황에 대해서 상승치를 영향도를 미쳤었던 게 대체적으로 지주사, 은행주, 네. 그리고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갔었잖아요. 지주사들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내에서 충격이 오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당장에 KB금융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자, KB금융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주 환원율이 51%를 달성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 지주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7, 8, 9월 달까지 자사주 소각 이슈 내지는 주주치나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 흐름들이 끝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당장 이슈 끝나지 않겠다.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뭐 주가가 비싸다라는 이야기 내지는 더 가긴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금융 차트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오, 네. KB금융 차트요. 오늘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주가가 비싸다라는 논의가 이야기 기사를 제가 읽었었던 게 한 3일 전 거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일주일 내지는 3일 정도 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KB금융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안 빠져요? 네, 쭉 가고 있네요.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주, 지주사들 특히나 최근에 자사주 환원과 관련된 호재 건수를 보유했었던 기업들이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내지는 이 시장 내에서 기대감을 꺾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거죠. 상법 개정 내에서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 섹터 인하로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은 때가 언제입니까? 9월이에요. 9월도 아니고 저는 사실 금리 인하 급격하게 내리는 거 내년을 보고 있어요. 그럼 당장 올해 내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 실적 기준에 대해서 상승치는 계속 유지되는 건 올해까지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 가면은 실적에 대한 우려 내지는 26년도에 금리 인하 빠르게 내려올 거다라는 이야기들 좀 섞으면서 변동성 만들 수 있을지언정 지금 당장 크게 변동성 높일 필요는 없다라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KB금융도 KB금융이지만 다른 지주사, 금융 종목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 네. 지주사로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대신증권, 증권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으로 한번 볼게요. 네, 대신증권이요.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금리 영향 평가와 최근에 예치금 늘어난 부분 그리고 금리에 대한 흐름까지 보시면은 차트 이탈 안 나와요. 그대로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요새 이런 비슷한 모습들과 정치적인 모멘텀들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차트 이탈 없이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바운드까지 바라보시면서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다. 전고점 돌파는 물론 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들 다들 하실 수는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5에서 10% 내외 정도로 단기성 구간으로 챙겨갈 수는 있겠다라는 점까지 체크하시면서 실적 시간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B금융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 KB금융부터 대신증권 차트까지 점검해 봤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로 살펴볼 섹터는 어딜까요? 바로 조선입니다. 계속된 실적 기대감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을 시작으로 조선 3사 이제부터 본격적인 실적을 알려옵니다. 이 성적표를 좀 꺼내서 보기 전에 조선 안에서 엔진은 계속 저희가 다뤘잖아요. 한화엔진 포트에 편입하기도 했는데 엔진은 강한데 다른 종목들은 조금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좀 심심해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HD 그룹주들이 HD 현대그룹주들이 대부분 일단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는 편이고 삼성중공업이나 아니면 하나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조선에서는 지금 일단 두 가지 섹터를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관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조선 얼마만큼의 선박수에 대한 수주 건수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기대치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기조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협상 기조 전에 지금 현재 사실로만 봤었을 때는 조선주들 최근에 신조선가 지수가 최근에 천천히 약간 하향이 나오고 있어요. 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 건설에 대해서 계속 물밀듯이 들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하락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조선까지도 급격한 하락분은 없고요. 여기다가 환율 변동성까지 아직은 좀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구간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최근에 천연가스 LNG와 가스와 관련된 이 수주 흐름 내지는 미국의 관세 협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천연가스 수출이다라는 점에서 LNG선이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런 미국 내 진출을 해내는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 그리고 엔진주들도 여기에 올라타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선행적인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면은 또 단기적으로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눌릴 가능성까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어제 기준이에요. 어제 기준으로 굉장히 저도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오션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네, 하나오션이요. 하나오션이 전거래일 기준으로 눌렸어요. 제가 지금 음봉 하나만 체크해 드릴 텐데 저는 이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게 왜 눌렸나라고 봤더니 시장 내에서 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로 시장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 지금 우리나라 참여와 관련된 이야기는 크게는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참여했잖아요. 우리는 관세 협상이 안 나왔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일본한테 조선도 뺏기고 LNG와 관련된 수주 건수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우리는 좀 등한시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좀 눌린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알래스카 프로젝트 돈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일본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와도 아마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당장 실적적인 기대치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장 기대되는 삼성중공업 저는 오히려 돌파할 가능성까지 좀 노려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선주는 이번 실적 시즌에서 가장 기대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중공업 실적도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가장 큰 빅이벤트 실적 발표 기업 함께 톱파봤는데요. 그럼 이 기업 외에도 오늘 진입해볼 종목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제가 맡고 싶은 게 있어요. 맡고 싶은 거. 맡고 싶은 거요? 네, 우리 회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비만약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5,38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블루엠텍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블루엠텍입니다. 오늘 굉장히 비만약과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흐름이 좋습니다. 네. 복지약과 관련된 뉴스도 나오고 있고 제약 섹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 유통주죠. 유통주입니다. 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비만약, 위고비에 대한 유통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위고비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비만약들에 대한 유통권도 가져올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블루엠텍은 도도매예요. 도도매. 도매 해온 거를 또 떼우는 게 도도매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기업의 어떤 제약품이든 상관없이 다시 도매 유통을 전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비만약과 관련된 유통이 이미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내 확실히 지금 현재 시장 내 점유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고비입니다. 위고비 지금 이제 여름이 원래 다이어트철이잖아요. 그쵸. 해변 가야 되고 가야죠. 비키니 입어야 되고. 입어야죠. 네, 저랑은 뭐 관심은 없습니다만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위고비가 작년 기준으로 5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4월, 5월 달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런 수요 덕분에 매출이 2달 만에 얼마가 나왔냐? 150억 나왔습니다. 150억이요? 네, 작년에 5억이었다면은 지금 현재 시즌 맞아가지고 4, 5월 달 2달 만에 150억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현재 계절성과 비만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8월 달에 마운자로 출시 이야기까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럼 위고비랑 마운자로 뭐가 좋을까 시장 내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런 유통사들은 어떨까? 함께 판매량 늘어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목표가는 지난 고가 넘어가는 6,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4,6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블루엠텍 들어갑니다. 목표가와 함께 손절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